네, 지금부터 안산환경재단,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고 안산시가 후원하는 제2회 안산 SDG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안산 SDG 포럼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이행과 안산의 도시 문제 해결에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는 17개의 목표 중에 5가지 분류에 속하는 지구 환경을 주제로 담론회장을 만들었습니다. 김대순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가훈아 안산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박형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기준 상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안산대학교 부총장님이신 지의상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신 구희연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창수 전국시민협력발전연합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김미욱 시민과학 기록단 숲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이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우리 안산시 부시장님하고 또 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준 모든 기관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 SGS 포럼 제2회 열개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며 지금 당장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성 위기의 시대입니다. 인식의 전환, 시스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전 세계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단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토의하고자 하는 에너지 문제, 또 환경 문제, 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문제 등은 정말로 급박한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고 2050년 탄소 중립과 또 국가 SDG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는 인류가 이뤄놓은 문명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제까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눈앞에 풍요로움만 추구했던 인간의 오만에서 이러한 위기가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를 생각하되 지역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나타낸 슬로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지구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안산시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어떤 책임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색하고 시대적 전환의 길을 열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 진행돼서요. 모든 내용을 짧은 영상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어떤 주제와 어떤 이슈를 교출해냈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내출을 하겠고, 국가에서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단에서 혹은 도시공간단에서 탄소 중립 정책이 실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 도시계획에서 이러한 다양한 가치가 때로는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산업의 육성까지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수소차, 전기차 이런 무탄소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되고, 이런 무탄소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인프라를 확충해야겠죠. 충전소나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그 효과를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1과 범위 2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역세권이나 어떤 도심의 고밀도로 개발하게 되면 이 교통 수요가 감소합니다. 여기 이 연안도시인데 다양한 뭐 해상폭력 발전이나 이런 안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 중립 도시를 정의해야 합니다.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수소 산업이나 혹은 스마트 그린 상단 조성하는 또 다른 어떤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좀 수용하고 정책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할 때 필요한 아이디어 중심에 좀 초점을 둬서 제안을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기 보시면은요, 전환의 시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안산의 방향과 과제를 주셨어요. 이제 지금 정책 여건은 원튼 원치 않든 막 변화를 이제 요구해서 변화를 해가야 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하잖아요. 그 방향을 설정하는 안내의 기준을 조금 여러분께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환, 고재경 박사님 옆에 계시는데요. 전환 도대체 어떤 방향의 전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나요? 그 탄소 중립이 이전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과 가장 큰 차이는 전환이라는 키워드 같습니다. 기존의 간행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그다음에 생활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이런 것들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라는 거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과정 측면에서나 결과 측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정의로운 전환이 최근에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탄소 중립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업 그리고 산업, 좀 더 넓게 보면 산업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기업들은 일단은 이게 지금 탄소 중립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줄이면서 달성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이제 공급망이라는 또 이슈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계의 경제 산업 구조가 가치 사실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추진은 굉장히 또 우리가 앞으로 흔히 말하는 공급망 리스크가 더 항시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했는데 중국하고 호주하고 외교 갈등이 있었어. 중국에서 석탄을 공급 줄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요소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환경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환경 규제 혹은 탄소 중립의 추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규제나 어떤
환경 대응 이런 것들도 저희가 면밀히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산시 안에서요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고 하면 그것을 추진할 중심에 여러 기관들의 협력, 시민들의 이해, 시민사회의 참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만큼 준비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기획은 계획일 뿐이잖아요. 저희가 뭐 수많은 국가 계획을 몇십 년 동안 봐왔지만 그냥 계획은 계획인 채로 끝난 계획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힘을 합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또 안산 시민사회가 그걸 굉장히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다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배출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뜬구름만 그리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었는데 저희 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시정과 같이 고민해 가면서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산의 구경 중에 한 곳이 안산 갈대수지입니다. 수도권에서 인공습지로서 지금 자연수지화된 곳이 거의 이곳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탄소중립 그리고 안산 환경도시로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10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잠재적인 것을 같이 사업과 정책을 같이 하는 그런 재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정부의 목표가 2030년까지 우리의 CO2 풋프린트를 40%까지 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 긴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8년밖에 안 남았는데 40%를 줄이려면 적어도 1년에 5, 6% 이상씩은 줄여야 된다. 사실 에너지 자국도 면에서는 전국의 어느 도시에 못지않을 정도로 자국률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석연료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그린 모델링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그런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규제나 또는 다른 촉진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규제 분야 또 촉진 분야 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도 있어야 되고 조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협력해서 공동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보니까 건물 얘기도 하셨지만 건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 3분의 1 온실가스 배출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조명, 냉방, 난방 뭐. 근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제조업이 92%가 되니까 52%가 그 온실가스 안산만의 그 특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산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제도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지금 예산이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송 쪽으로 400억 원 정도 국도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산업 쪽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쪽 관련된 예산도 좀 충분하게 마련이 돼야 할 것이다.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이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것을 이런저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 이 탄소 중립이 이 산업이나 또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력 발전이라는 좋은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과 같이 해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 부분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새로운 제도 그다음에 자동차를 탄 사람이 더 탄소를 더 많이 배출했는데 그 사람에게 자동차를 타는 것에 50% 돈이 더 크거든요. 저도 자동차 탑니다. 그럼 그게 과연 정의로운 전환인가? 이게 단지 에너지, 기후의 문제로만 다뤄지지 않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여러 분야와 연계해서 이것이 불평등의 문제 아닌가? 그게 공간 계획이 도시 계획이 될 수도 있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자체 단위에서의 탄소 관리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산이 수도권에는 유일하게 수 시범도시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내년이 마지막인데 그 이어서 제 생각으로는 수소 도시로서 이렇게 지정을 받고 필요하다면 방역과 산업단지 연계해서 수소 특화단지 조성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하면 좋겠다. 안산시가 2018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향후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서 봤는데 지금 2050년까지 net 제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노력을 어마무시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해 나가야 할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은 정말로 크고 또 그 지금까지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배출해 온 어떤 원재 같은 부분은 사실은 저는 기업체에 많이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바라볼 건데 내년이나 다음 기회 때는 저희 관내 기업들도 함께 이러한 토론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의식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년 3회 대회 때는 안산시가 이만큼을 이뤘다라고 하는 결과 그리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것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더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결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주최한 주최기관들께서도 그 내용을 좀 갈무리해 줄 것으로 믿고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보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세션을 모두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 시간까지 모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안산은 현재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주제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지구 환경인 이유는 계속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게 계속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 지탱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경제, 사회, 환경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그것이 지속 가능 발전이고 그 가장 선두에 환경이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 세션을 지구 환경으로 잡았고 안산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생태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안산의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시민 실천, 또 시민 인프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이 뭐 예를 들어 2조 예산 중에 1% 200억을 쓰고 있는데 한 2천억쯤 써야겠다 지금 다급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탄소 인지 예산제를 국가는 한다 그랬는데 안산시 예산도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싹 방향이라도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냥 말해버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해야 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해야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하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안산시는 어찌됐든 발빠르게 산업단지도 있고 하니까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산 같은 시장님 산하에 그 직속으로 해가지고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아리백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산업계하고 또 노동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나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또 금융 쪽도 와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세계적인 추세는 탄소 중립이고 아리백을 해야 되고 우리적 기업 경제적으로 인류 사적으로 보면 인류 멸종을 막아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에너지 절약과 전환이 있는데 저는 절약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절약이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좀 때려놨습니다. 공익사업에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가 5천만 원 이상에서 공단 지분을 다 얻어야 되고 또 우리 시내 주택을 다 얻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력계 통해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함께해서 생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고 식물은 더한데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해졌느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빨리 멸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 빨리 줄고 있다는 사실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태계 다양성이죠. 종의 멸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종이 혼자 못 살겠다가 아니라 걔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파괴되는 데서 오거든요. 생태계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안산은 섬을 갖고 있는, 해안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경기도에서 몇 개 안 되는 주요 도시로서 섬 생태계는 내륙 생태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해안이 가깝다는 것은 지대가 낮다는 겁니다. 지대가 낮고 지대가 낮다는 것은 곳곳에 습지가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러면 습지 식물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화정천이나 안산천은 다 갯골이었다. 여기는 실로산은 아주 독특한, 사실 이런 애들은 높은 산의 습지 이런 데가 볼 수 있는 희귀 중이에요. 간혹 실로산 주변 수원 쪽에 보시면 다 논이었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산이 물을 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내하마을 때문에 강화도에서는 내셔널 트러스트가 엄청난 땅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안산시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안산시가 얼만큼 해나가고 있었는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질 분야인데요.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들을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질 분야별로 해서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물순환, 그 다음 하천, 해양,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 관련돼서 행정 쪽의 지원, 그래서 총 6가지 핵심 키워드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은 이제 특성 때문에 그런지 산업폐수와 수질 오염 배출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중심으로 해서 수고한 양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민단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회봉사 활동 같은 걸 했던 부분은 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폐기물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확장돼야 되는 분야는 뒤에서 국가, 그 다음 경기도와의 비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그 다음 경기도의 지속가능화적 목표 지표와 구분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안산시가 수립했을 당시 2016년에 2020년에 목표 예측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현재 데이터와 비교해서 얼마나 저희가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는지 노력을 했는지를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 SDGs 포럼을 공동 주최한 단위로서 오늘 이 포럼을 전반적으로 좀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좀 어땠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오늘 이 생각 나누기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잠깐 많은 고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오셨고요. 오늘 통해 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산 지역에서 이런 포럼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진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작년에도 이틀간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건 언제 해야 되나? 좀 그런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거 저도 약간 좀 반성이 들고요. 지금은 이거 연구하고 저거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행동할 때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탄소를 줄이는 쪽으로 또 에너지 전환하는 쪽으로 함께 행동해 주실 것을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보는데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여전히 때려 부시고 지어요, 아파트를. 안산도 여러 군데 계획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걸 멈추지 않으면서 뭘 줄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표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났고요, 연구가. 그래서 좀 내년에도 비슷한 연구를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에 말씀하셨던 뭐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시청수 뭐 산림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좀 더 집중해서 좀 저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속가능 발전의 정신이 미래 세대들의 그 욕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 지역을 잘 분석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와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화성 환경재단, 안산 환경재단, 그 다음에 시와 시형 에코센터, 그리고 시와호 지수강연위원회 이런 기관들끼리 일체 회담을 했고요. 안산시의 지속가능 발전
조례가 올해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우선 20년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또 지속가능 경영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회사 사회적인데 기업 자체가 일을 실릴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을 좀 찾아 헤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 많이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해당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안산시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같이 노력해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2회 SDGs 포럼을 이렇게 마치고 같이 박수 치면서 SDGs